그럼 우리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까지 뭐 돈 많이 벌지도 않았고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뭘 나눠요? 아이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우리 아이들은 난 나눌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눌 수 있는 게 근데 3가지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쉽게는 돈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나눌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요걸 아직 모를 뿐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나눠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돈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눌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너희에게는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어. 그리고 돈도 조금이지만 모으고 있어 라고 하면 나눌 게 이렇게 많아집니다. 돈을 나누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돈을 나눌 수 있는 기관들에서는요, 정기 후원이라는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여러 기관에다가 후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지금 기부를 위해서 돈을 모아가고 있잖아요. 그거 목돈이 되었을 때 기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매월 아이들과 모으는 돈, 우리 엄마와 함께 모으는 공동저금통에서 모으는 돈을 소액이라도 한번 기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부처를 고르실 때도 아이에게 각각의 기관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잘 아이와 함께 의논해 보시고 기관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많은 기부처 중에서 어디에 기부를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라는 거를 아까 골랐었잖아요. 거기에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취약계층을 도울 건지 뭐 기타 등등 많은 곳들이 있으니까 정말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배우게 되는 게 있거든요. 모든 과정은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번째로 우리 아이가 나눌 수 있는 건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남는 건 시간이잖아요. 그쵸? 매주 일요일 아침에 저희 집은요, 비닐봉지 하나, 그리고 이런 거 집게 하나씩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어차피 일요일 아침에 집에 있어봤자 텔레비전만 보거나 아니면 뭐 잠자거나 게임하거나 그런 거밖에 안 하잖아요. 데리고 나와서 뭐를 하냐?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조금씩 주워요. 근데요, 내가 쓰레기를 주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쓰레기들이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비닐봉지 하나 채우는 거 순식간이고요. 특히 우유팩 같은 게 버려져 있는 게 되게 많다는 거 알게 돼요. 저희 아이가 이걸 주우면서 엄마 우유팩은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비닐봉지를 되게 금방 채우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고했으니까 음료수 하나 사줄게 했더니 얘도 초코우유를 사달라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우유를 좋아하나 봐요. 근데 버려진 우유팩은 거의 대부분 초코우유 아니면 딸기우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우유 하나씩 먹으면서 얘기 나누면서 왜 사람들은 쓰레기를 자꾸 이렇게 아무데나 버리는 걸까?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생각을 해요. 엄마,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는 것 같아.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버리는 게 아닐까? 쓰레기통을 왜 안 만드는 걸까? 한때 우리 주변에 쓰레기통이 되게 많았던 적이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위험으로 인해서 그 쓰레기통을 제거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자체들에 따라서 아직도 쓰레기통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이유는 다 제각각일 테니까요. 누군가는 귀찮아서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버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서일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담배꽁초를 버렸을까? 그냥 가져가서 집에 버리면 되지 왜 우유팩을 버렸을까? 특히 또 놀라운 거는요. 쓰레기를 그냥 잘 보이는 데다 버리면 되게 쉬운데 안 보이는 데다가 숨겨서 넣어놔요. 그러면은 그거를 또 줍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연습, 이 활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나눌 수 있는 것 3번째는 재능입니다.
우리 아이는 가만히 보니까 뭔가 어떤 재능을 가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있지 않으세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친구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재능 어떤 게 있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요. 난 아무것도 못해 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하나 정도는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둘째는요, 한때 종이 접기에 굉장히 약간 홀릭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어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밖에 외출이 자유롭지 않았을 때 집에서 종이 접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팽이 접는 거 있거든요. 집에서 팽이 접는 그 유명한 종이 접기 하는 아저씨 유튜브를 보면서 팽이 접기 스킬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거든요. 그 뒤로 엄마 나는 팽이 접기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이 재능을 친구들에게 한번 나눠줘 볼까? 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서 줌에 모였어요. 줌에 모여서 이렇게 저 웹캠을 이 테이블 방향으로 놓고 우리 아이가 종이접기 하는 거를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먼저 세모를 접으세요. 그 다음에 어디를 어떻게 접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걸 보고 친구들은 따라서 접는 거예요. 저는 이 어린 아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 뚫어지게 보면서 친구들이 느리게 접는 아이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속도를 기다려줄 줄도 알고 가만히 관찰하면서 누구야 거기는 조금 더 뾰족하게 접어야지 팽이가 잘 돌아가 라고 코멘트도 해줄 수 있고요. 각기 다르게 접는 아이들, 특히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아이에게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조금 내가 더 기다려줄게 라고 토닥토닥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리고 개구쟁이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이도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리더의 자질을 가진 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모임에서는요, 이렇게 꼬마들이 하는 여러 가지 소모임들이 있는데요. 7살 아이도 종이접기를 알려줄 수가 있었고요. 6학년 형아는요, 줄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십시일반 조금씩 퀴즈를 모아가지고 각자 PPT로 몇 장씩 만들어서 퀴즈 대회를 함께 열기도 하고요. 나 스스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요리를 잘하는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요리하는 거를 하나하나 영상으로 담아서 채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는 거 우리 아이들 어리다고 생각했지만 다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재능 기부의 방식인데요. 이런 거 우리 아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눠보세요.